2022년 7월 28일, 인류는 지구의 1년치 자원을 모두 소모했습니다. 연말까지 150일이 넘는 날을 인류는 미래 지구에 빚을 내고 살아가게 됩니다. 글로벌 생태발자국 네트워크는 7월 28일부로 지구가 한 해 동안 재생할 수 있는 생태 자원을 다 써버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르게 자원을 소모하고 있는데요. GFN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가 프랑스인처럼 생활한다면 올해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은 5월 5일로 앞당겨졌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세계 1위, 2위인 중국과 미국도 환경 파괴의 책임이 큽니다. 지난 7월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 시 대통령 권한만으로 예산을 조달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거나 합법적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시출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은 90년 만에 역대급 폭염으로 50개 주 중 28개의 주에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으며 1억 명 이상이 더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유행의 원인 중 하나로 지구온난화를 꼽기도 했습니다. 온난화로 인해 동물들의 자연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인간과 동물의 접촉이 늘어났고 박쥐 등 숙주의 개체수가 증가했으며 빙하가 녹으며 휴면 중이던 바이러스가 다시 활동해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후위기에 따른 위험은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엔은 유엔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글로벌 감축 목표 보고서를 통해 2050년에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2.7도 상승해 지구가 기후대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과학자들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표로 2030년 탄소 배출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탄소 배출량은 2010년 대비 16%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는 온도가 2.7도 상승하는 재앙의 길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 협약의 1.5도 제한 목표 달성의 실패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 손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죠.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온도의 상승폭을 2100년까지 1.5도로 제한하려면 전 세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9년과 비교해 2030년까지 43%, 2050년까지는 84%를 감축해야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유엔에서는 지금 당장 전 세계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아예 멈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현대 문명의 포기와 같은 말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에 2050년 지구의 2도 이상 온도 상승은 기정사실이 된 셈이죠. 그럼 지구의 온도가 섭씨 1도 상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물 부족 인구는 5천만 명이 넘을 것이고 10%의 육상생물은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사망은 30만 명에 달할 것이고 지구 곳곳에서 가뭄이 지속되면서 킬리만자로의 만년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2도 오르면 사용 가능한 물이량은 20에서 30%로 감소하고 해빙으로 인해 해수면은 7m 상승하게 됩니다. 15에서 40%의 북극 생명체들이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고 말라리아에 최대 6천만 명이 노출될 것입니다. 또한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흡수되어 바다 생물은 죽어나갈 것이고 그린랜드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의 상승으로 바다에 접한 도시들은 가라앉게 됩니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2050년 한반도의 평균 온도는 약 3도씨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는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세계 평균 기온이 섭씨 4도 이상 상승하여 범지구적인 기후재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섭씨 5도 이상 오르면 정글이 모두 불타고 가뭄과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은 빠르게 감소할 것입니다. 군소도 서국과 뉴욕, 런던 등은 침수되고 이러한 재난으로 인해 자본시장은 붕괴될 것입니다. 잦은 재난으로 인해 거주 가능한 지역으로 피난민이 몰려 갈등이 발생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전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화에서나 보던 아포칼립스를 경험하게 되겠죠. 지구의 평균 온도가 섭씨 6도 오르면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대량 분출되면서 모든 생물체의 대멸종이 시작됩니다. 메탄하이드레이트란 저온 고압 상태에서 물과 결합해 형성된 고체 에너지원으로 모양이 드라이아이스와 비슷하고 불을 붙이면 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불립니다. 최종적으로 지구의 거의 모든 생물이 멸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그야말로 기후 비상사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환경 파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운동가들을 향해 노골적으로 혐오를 내비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얼마 전 트위터에서는 그레타 툰베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환경운동가인 이유가 강경하게 활동하면서도 살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다국적 석유 기업 로열 더치 쉘은 나이지리아 군부 세력과 손잡고 반정부 환경운동가 켄사로 위와를 탄압하여 사형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유족에게 약 196억 원을 보상하는 것을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작가이자 평화운동가였던 사로위아는 쉘의 유전 개발로 원주민 오고니족의 삼터가 파괴되는 현실을 고발하다 군부에 의해 1995년 사형당했고 쉘은 사법적 살인에 공조했다는 비난을 받았죠. 현재 세계 주요 국가들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섭씨 1.5도로 제한하는 파리 협정에 준하여 다양한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는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전략으로 세계 에너지 시스템 전환 시나리오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교통, 전력, 산림 분야에 대한 규제 및 투자 확대에 관한 시나리오로 세계의 탄소 배출 감축의 방향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관련법을 제정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나라마다 현황에 맞춰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하며 기후위기에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대책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저탄소 생활의 실천이 필요하겠죠. 냉난방의 온도는 평소보다 2도씨 이상 낮추고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등 작지만 확실한 실천은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과 후대의 자손들을 위해 기후위기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What we do here is go back.